오늘의 이야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불편한 진실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부유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배우지만 왜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점점 더 팍팍해지고 있는 걸까요? 1970년대 전 세계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GDP의 약 25%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 수치는 150%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금융부문은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했고 월스트리트의 사람들은 중앙은행이 뿜어내는 막대한 유동성 덕분에 끝없는 부의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축제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서구 사회의 평범한 가정은 30년 전보다 실질 소득이 줄어들었고 생활 수준은 명백히 하락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은 이제 닿을 수 없는 신기루가 되어버렸습니다. 주택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미국의 주택 구매 능력 지수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 역시 영끌이라는 절박한 단어 없이는 집을 살 수 없는 현실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자산시장의 광란 뒤편에서 대다수 서민들의 삶은 조용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차가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시스템이 진정한 의미의 자본주의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실패와 창조적 파괴를 통해 시스템이 정화되는 순수한 자본주의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정실 자본주의, 즉 소수의 엘리트와 정치 권력이 결탁하여 부를 독식하는 시스템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한 스위스 은행가의 이야기는 이 시스템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위스 은행의 비밀을 알려줄까요? 우리의 방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당신의 돈과 우리의 경험을 가져와서 그것을 우리의 돈과 당신의 경험으로 바꾸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날의 금융 시스템은 교묘한 방식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부를 소수의 부자들에게 이전시키고 있습니다. 과거의 정치인은 자신의 부를 이룬 뒤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공공봉사에 나서는 명예직이었습니다. 보수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오늘날 정치는 하나의 직업이 되었습니다. 평생 제대로 된 직업 한번 가져보지 않은 사람들이 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곧바로 정치인이 되어 국가의 경제를 좌지우지합니다. 그들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서민들이 어떤 고통을 겪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1913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전 100년 동안 미국은 인구가 400만에서 8천만으로 20배나 증가하고 철도와 운하가 건설되는 등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기간 동안 물가는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기술 발전으로 운송비와 생산비가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913년 미 연방준비제도, 즉 중앙은행이 설립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중앙은행은 정부에게 무한정 돈을 찍어낼 수 있는 마법의 지갑을 쥐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1910년 GDP의 12%에 불과했던 정부의 크기는 오늘날 50% 이상으로 비대해졌습니다. 정부가 손대는 모든 것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며 문제를 덮었습니다. 그 대가는 고스란히 화폐 가치의 하락, 즉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끔찍한 인플레이션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국가부채와 통화 시스템 붕괴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뼈저리게 느낀 바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현상은 바로 그 거대한 위기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이제 서구 세계의 쇠퇴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세계 경제의 중심이었던 미국과 유럽은
이제 활력을 잃고 비관론에 빠져 있는 반면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은 조용히 성장하며 낙관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브릭스, BRICS 국가들을 중심으로 달러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무역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금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통화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협을 느낀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 등을 통해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이는 거대한 흐름을 막기엔 역부족일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10년 안에 세계 기축통화가 달러가 아닌 다른 것으로 바뀔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화폐의 교체가 아닌 세계 경제 권력의 중심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이동하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신호탄입니다. 상황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현재 전 세계가 3차 세계대전을 치르기에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제적 불평등 심화, 정치적 양극화, 국가 간의 갈등 고조 등 모든 조건이 무르익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하얗고 이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터넷은 마비되고 전력망은 붕괴될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비트코인, 주식 계좌의 숫자는 한순간에 의미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은행에 예금된 종이 화폐 역시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었을 때 당신의 손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이 거대한 혼돈 속에서 우리의 자산을 지킬 방법은 없을까요?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실물 자산, 특히 기금속을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종이 화폐나 디지털 코드와 달리 금, 은, 플래티넘과 같은 기금속은 그 양이 한정되어 있고 수천 년간 가치를 인정받아온 실물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이 시스템의 내부자들이 누구보다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지금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허공에서 돈을 찍어내 원숭이, 그림 JPEG 같은 것에도 돈을 쓸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통화 시스템의 설계자들조차 금을 필요로 한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금이 얼마나 더 절실하게 필요하겠습니까? 특히 일부 전문가는 백금, 플래티넘의 잠재력에 주목합니다. 백금은 금보다 훨씬 희귀하고 시장 규모가 작아 소수의 투자자들이 힘을 합치면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스퀴즈가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위기 속에서 불을 보존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